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 또는 투자 의사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02-2638-39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트레이드 계속해서 전화도 많이 주시고요. 또 이런 거래 기법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방송에서 저희가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이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 싶어요. 자, 이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오해가 사실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캐리트레이드는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이 거래에 대한 기법이나 이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들 자체의 정의를 내려놓은 게 캐리트레이드인데 이 캐리트레이드라는 것은 여기 좀 적어볼게요. 자. 캐리트레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낮은 쪽의 통화를 자금을 조달을 해서 금리가 높은 쪽에서 수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이 캐리트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즉 파생상품,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캐리트레이드, 금리 차에 의한 마진을 받는 것도 캐리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이 대부업체들 보시면은 산와 땡땡, 뭐 러시아 응해 뭐 이런 회사들 좀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대부업체들이 자금 조달을 어디서 했느냐? 즉 그 회사에 대한 우리가 속된 말로 쩐주라고 표현하죠. 그 쩐주들에 대한 나라가 어디냐? 다 일본입니다. 일본. 자, 우리나라 이렇게 볼게요. 2008년경에 무슨 사태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를 그대로 직격탄을 받으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기준금리가 5, 6%대까지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5, 6%대까지 올라가고 7, 8%, 제2금융권에서는 적금 금리가 8%대 막 이렇게 쭉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이 당시에 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가 48%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율이죠. 자, 이 대출 금리 48%의 기준을 두고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데 대출에 대한, 즉 자본을 조달했을 때 조달대한 금리가 1%대였습니다. 1%대. 100억이란 돈을 1%로 빌려와서 48%의 수익을 내고 100억을 갚아버리죠. 1년에. 그럼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올까요? 47%에 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100억 기준으로는 47억이 남는다는 얘기죠. 땅 짓고 헤엄치는 캐리트레이드의 어떤 사업 기법이 근래에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자, 이 사금융을 통해서 캐리트레이드를 진행했던 것도 바로 캐리트레이드의 한 종류다. 그러면은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이 캐리트레이드의 롤오버 이자를 받는 것이 과연 저만큼의 수익이 존재를 하느냐?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실질적으로 하려면 절차도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리고 뭐 각종 수수료나 세금 같은 것들도 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금리 차이가 그만큼 지금 각국의 움직이는 통화, 즉 각국의 움직이는 통화 정책이나 금리 차이가 과거만큼 쫙 벌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에 기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쪽에서 조달해서 높은 쪽에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 금리에 대한 간극이 과거보다는 많이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는 캐리트레이드의 거래 기법,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화폐로 금리차로 실질 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파생상품 시장으로 샥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롤오버 이자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이자라기보다는 마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롤오버 마진을 받기 위한 거래에 대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바로 어떤 시장을 이용하느냐? 포렉스 시장이란, 즉 뭐 FX라고도 하고요. 통화상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통화상이라는 말을 좀 이념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상이라는 거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두고 본다. 통화상 간극을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FX 시장에서의 종목들을 보면은 뭐 뉴질랜드,
달러 대 USD 아니면은 영국 파운드 대 엔화 아니면은 유로 대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통화 대 쌍이 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상대 통화가 되는 거고요. 이게 기준 통화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대 뉴질랜드 달러가 얼마냐를 보는 거고요. 엔화 대 영국 파운드가 얼마냐, 달러 대 유로화가 얼마냐, 여기에 대한 가격 변동을 예측을 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바로 시장이 이 포렉스 시장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힌트를 한번 또 드렸어요. 거래 차익에 대한 시장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통화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금리가 다르죠. 일본하고 영국하고 금리 틀리고요. 미국하고 유로존 금리 틀리고요. 미국하고 뉴질랜드 금리가 다 틀릴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롤오버를 받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통화는 유로 대 달러입니다. 자, 미국 금리는 2.5%고요. 유로 금리는 마이너스 0.4에서 0%입니다. 금리 차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매수는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즉 1달러 대 유로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생기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1달러 대 유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어렵죠? 올라도 수익이 생기고 떨어져도 수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게 그 도박으로 따지면 약간 홀덤 같은, 홀짝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자,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방향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매도를 취하게 되면은 유로를 빌려서 달러에 투자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요. 매수를 취하면 이게 올라갈 것에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를 빌려서 유로화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금리 차에 따라서 매수 포지션의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에 따른 마진을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쪽에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롤오버 마진을 지출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지급을 받습니다. 누가 지급해주고 누가 지출하느냐? 요 FDM이라는 기관들이 이런 것도 교통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수 포지션에 지출되는 롤오버 마진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뜨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유로 대 달러의 매도 롤오버 마진은 6에서 7.5 USD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저희가 더 많이 드린다고 많이 드릴 수도 없고 FDM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FDM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FDM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뭐 FXCM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2불 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또 개인 캐피탈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8불, 9불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의 금리 차를 이용한 수익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언제 준다? 하루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1년을 365일로 나눴을 때 5일을 뺀 360일이 지급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유로 대 달러의 종목을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360일 동안 6에서 7.5달러가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조건의 캐리 트레이드 기법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요것만을 갖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롤오버 이자에 대한 정체는 그럼 뭐냐? 롤오버 이자에 대한 정체는 뭐냐? 바로 해당 계약을 거래 체결하는 당일을 정산하지 않고 날짜를 넘기게 되면, 여기 날짜를 넘기면이라고 돼 있죠. 날짜를 넘기게 되면 금리 차이만큼 지급되는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롤오버 이자는 어디서 지급을 하나?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해 줍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뺏어가는 것도 보증해서 뺏어가겠죠. 즉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유지증거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유지증거금에서 차박차박 빼갑니다. 지출할 때도 차박차박 넣어줍니다. 그냥 알아서.
자, 롤오버 이자는 얼마나 지급이 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는 한 계약을 구매할 때 6에서 7.5달러 매일매일 지급이 되고요. 통화상 종목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다른 통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GBP, 영국 파운드 대 일본 엔화다. 요 기준을 두면은 요건 또 틀려요. 요거는 매수를 했을 때 롤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롤오버 마진을 받을 수 있어요. 매도일 때는 이걸 지출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영국 금리가 더 높기 때문이죠. 반대 개념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요때는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한 1.2불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지급을 해야겠죠. 네. 한 4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근데 어쨌든 저기는 이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 통화상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유로하고 그렇죠. US 달러가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극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설명을 드리면 매일매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 기준에 360일 정도. 자, 캐리 트레이드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에서 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대부업을 했던 것처럼 금리 차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걸 파생상품 시장으로 갖고 왔을 때 각국의 화폐 간의 금리 차이만큼 정산해서 나오는 롤오버 이자를 취하는 걸 수익원으로 한다. 그게 언제 얼마만큼 나온다? 1년 기준으로 해서 360일이 나온다. 거의 매일 나온다는 게 저것도 아주 꽤 큰. 그렇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여기 좀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의 참가자는 누구냐? 이걸 왜 자료 준비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왜 이자를 지출해가면서까지 매도 포지션이 아닌 매수 포지션을 취할까? 이런 의문 좀 안 드세요? 방송을 보시다가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매도 포지션에 취해서 롤오버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대치의 수익보다 매수를 위험하지만 매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월등히 높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도박 좋아하잖아요.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도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자, 이 시장이 더 메리트를 느낄까요? 아니면 이 시장을 더 메리트를 느낄까요? 아래 그러니까 뭐 조금 해서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비율은 한 7대3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분이 한 30%. 나는 금리를 금리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쪽이 훨씬 더 보수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매수 계약을 체결해서라도 이자를 내면서라도 체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즉 일반적인 시세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월등히 많다. 자, 반면에 외환시장 참가자 중에 캐리 트레이드만을 목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 이 파생상품 시장이나 선물 시장, 즉 뭐 다 파생상품 시장이죠. 포렉스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반대급부로는 큰 리스크를 맞아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리스크 관리만 잘 된다면은 나는 이게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1년 수익률을 종합을 해봤을 때 크게 재미를 보신 분들은 많이 또 못 만나봤어요. 또.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쪽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시세 차익 거래. 자, 근데 거의 크거나 비슷한 시장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매수 포지션을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냥 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각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화폐에 대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막 투입을 하죠. 외환시장에. 자, 그런 것도 바로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함이고요. 아니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입을 위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뭐 무역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수출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갖고 들어오는 외환에 대한 이 차익, 즉 환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해서, 즉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거지라도 이렇게 매수 포지션, 다른 포지션을 취해서라도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꽁지가 캐리 트레이드네요. 그만큼 정적이고 파생 상품의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느끼는 것은 굉장한 역동성입니다. 굉장한 역동성이에요.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역동성을 갖고 있죠. 자, FX 시장으로만 한번 보면은요. 지구가 한 바퀴 24시간 돌아갑니다. 얘는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돌아가는 거래 시장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규모가 약 4천조가 넘습니다. 4천조라는 것은 말이 4천조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이제 넘었죠.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가 하루 만에 소화되는 시장이 바로 이 FX 시장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래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감해야 될 정보들도 무수히 많겠죠. 주식보다도. 자,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정적인 틈새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낮겠죠.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오버 이자의 계산식인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화폐를 자 거래에 대한 기법이나 아니면은 거래를 할 때 롤오버를 받기 위한 캐리 트레이드를 파생 상품의 시장에서 진행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리스크 헤지만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깊게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저희는 굉장히 잘난 분도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똑똑하시고 이미 저희 방송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화폐를 고르실 때 즉 얼마만큼의 롤오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통화상을 고르실 때에 대한 기준점이 바로 롤오버 이자에 대한 계산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롤오버 이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나라의 금리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차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유로 대 달러. 이게 기준 통화고 얘가 상대 통화다. 자, 롤오버 이자에 대한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자, 유로 대 달러 한 계약을 이 잘못됐네요. 1.12 뭐 5에서 1.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후에 1일 롤오버를 발생하는 이자는 이렇게 보세요. 한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넣어서 10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계약수 곱하기 현재 환율 1.12 12 1.15 뭐 왔다 갔다 합니다. 1.12, 1.15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의 환율, 그 다음에 거래 단위가 10만인데 만불이 필요해요. 레버리지를 10배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는 만불, $10,000. 예, 뭐 광고 보니까 뭐 $4 이렇게 하는데 $10,000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기억하십시오. $10,000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10배 쓰면 거래 단위가 얼마다? 10만. 거기다가 금리 차가 2.5% 지금 2.5%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여기에다 롤오버 일수 나누기 360 이건 영업일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로를 쳐보면 내가 50일을 영업했다. 그럼 그냥 50 써주시면 됩니다. 50. 그렇게 되면 7.7달러가 나오죠. 저희가 지금 롤오버를 얘기하는 6에서 7.5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FDM마다 조금씩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한 통화상 종목에 따라서도 조금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 공식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유로 엔화 금리도 싸니까 나는 일본 엔화에다가 USD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은 뉴질랜드 달러다. 나는 뉴질랜드 달러 대 달러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호주 달러로 하겠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롤오버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산하기도 좀 힘들다. 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사에서 계좌를 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X 항목에 가보시면은 통화대 그 FX 종합 환율을 보시면 통화대 롤오버 이자가 어떤 포지션에서 얼마가 하루에 나오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S하고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셀 포지션이고요. 요거는 바이입니다. 즉 매도, 매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S라는 계약 체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얼마를 혹은 지출해야 되는지, B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혹은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알아내신다면은 가장 간단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지우는 것도 일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유로 대 달러를 구매했다. 자,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게요. 자, 아까 만 불 있으면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왜 3천만 원으로 두 계약밖에 체결을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도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화폐에 대한 FX 선물을 반대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서 로스 나는 것들이 여기서는 수익으로 잡힐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수익이 여기서 로스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써야 되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같아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캐리 트레이드 기술에 대한 핵심이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FX 시장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뭐 이런 파형을 그리면서 간다. 근데 FX 선물 시장에서는 간격은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자꾸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물 거래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발생됐던 요 간극을 바로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BP가 좁아지면은 요만큼의 로스가 생기겠죠. 처음의 간극보다. 요걸 맞춰주지 않으면 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맞춰주는 기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계약을 체결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불이 필요하고요. 해지하기 위해서는 2,500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1,500만 원이 조금 안 되겠죠. 자, 두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곱하기 360, 1년 기준으로 곱하기 얼마가 나온다? 6불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10이죠? 360으로 하면 됩니다. 빵 62, 326. 아까 하나 올라왔으니까 720에 360 하면은 3,000 얼마죠? 4,320불이네요. 자, 이게 1년에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이고요.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다시 하나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4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천만 원 넣어서 48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세금하고 거래 수수료하고 운영에 대한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에서 11% 혹은 경우에 따라서 환차 이익을 본다 그러면 12에서 13%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롤오버에 대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롤오버 이자를 받는 것에 맥시멈에 대한 수익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정도 안정적으로 한 10%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꽤 뭐 캐리 트레이드랑 NPL이랑 수익률이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어떤 투자 종목이든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수익률이 다 비슷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8에서 12% 정도가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초과되면은 초과되는 것만큼의 리스크가 해지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월에 한 2, 3% 주겠다. 수익이 난다. 월에 5%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 대비 얼마만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래 기법이나 거래 상품들이 뭐가 있느냐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뭐고 니네가 6불, 7불 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지 자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좀 충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설명하다 보니까 궁금증 있으실 때 전화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고지도 못하고 뭐 내용들도 지금 전달을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NPL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